네, 반갑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시사인. 오늘 방송 역시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요즘 아주 그 구구 유튜버다 해가지고 아주 때려잡는 현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부정에 대해서 다루면 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우파 유튜버라면 저는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여론을 형성하는 거는 결국 우리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론을 형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대통령이 비상겸도하고 정말 피치 못한 일도 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칼을 빼드셨는데, 저희가 대통령을 믿어주셔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여론을 결국 형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고 보신 분들은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영상도 좀 널리 퍼뜨려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쌍방울 아시죠? 쌍방울 그룹의 이제 이재명 그 재판과도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던 그런 회사였는데, 대북송금 관련해서 네, 이번에 그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된 안부수에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이제 검찰에서 구형을 했고, 지금 2018년부터 이뤄진 일이죠. 쌍방울 대표 김성태랑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가 불법 대북 송금을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은 사건이고, 지금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김영철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법적인 일이고 완전히 난리 나고 지금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바로 민주당과 얽혀 있었다는 그런 썰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 쌍방울에서 이재명의 이제 보조사비 대납 이런 의혹도 있었고, 계속해서 앞으로 밝혀질 게 많은데요. 아무튼간 논란이 많은 어떤 그런 회사입니다. 회사라고 하기도 저는 싫은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이 선관위 정보 시스템 통합 위탁 운영을 이 B2N이라고 하는 이 쌍방울의 계열사가 인수를 했었다는 소식이 드러났습니다. 그 많고 많은 회사 중에 이 선관위의 통합 정보 시스템을, 이 중요한 국가의 전산을 운영하는 위탁 운영을 바로 굳이 그 쌍방울의 계열사가 인수를 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 시장 관계자가 B2N의 주주로 이제 쌍방울의 계열사인 다모아가 관련이 되어 있었다면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고, 지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혹시 지난 12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말한 북한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해킹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충분히 든다라고 이제 또 한 시장 관계자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테크월드 뉴스에서 발표가 됐어요. 21년 12월 28일자 뉴스인데, B2N이라는 쌍방울 계열사가 선관위의 2022년 선거정보 시스템 통합 운영 사업을 수주했다라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쌍방울 그룹 계열사 다모아는 이제 B2N 유상 증사에 참여하는 조합 지분 50%를 취득해서 B2N의 지배력을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의아합니다.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구속으로 지금 이미 회사는 거의 망한 상태고, 계열사들의 전부 주가가 폭락했는데, 굳이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윤 대통령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선관위 보안업체가 문재인 후원기업의 자회사다라고 또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관위 전산 시스템은 쌍방울 계열사가 하고, 보안 점검 시스템은 문재인의 후원을 하는 그런 자회사로 밝혀져 있고, 긴급 입찰로 공고 일수를 줄이고 두 차례 단독 응찰로 수의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밝혀진 건데요. 참 의아합니다. 왜 굳이 선관위에 이런 업체들이 민주당 이 좌파, 특히나 이제 그 불법 송금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 또는 이 문재인과 관련된 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도 말씀했지만 이 선관위의 시스템 보안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근데 실제로 지난해 5월 문재인의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하도 하기 쉽지만 이 문재인의 후원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의 자회사랑 5년간 위장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 당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선관위가 5년째 보안 컨설팅을 맡긴 이 윈스라는 업체가 문재인의 후원자로 잘 알려진 김을재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금양통신의 자회사다라는 걸 이제 밝혀냈다는 거예요. 이게 공개 입찰이라고 해서 이제 업체를 선정하긴 했는데 사실상은 수의 계약이었고, 선관위가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통합 관제 및 보안 시스템 운용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긴급이 아니에요. 긴급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급 입찰로 공고를 해서 이게 공고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긴급으로 바뀌면. 그러면 결국 이 업체가 단독으로 이제 선정이 됐고, 두 차례의 유찰 끝에 이 윈스라는 것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 선관위가 이제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북한의 해킹 공격이 계속 있으니까 이제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하자라고 했는데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면서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또 업체도 바꾸고 10월에 국정원이 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선관위 등 이제 3자가 모인 이제 거기서 이제 보안 점검에서 투표 결과를 바꾸는 등의 이제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보안업체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보안업체는 문재인의 후원자가 있는 김을재 회장의 자회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점점 이런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참아 말하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이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 해킹 공격이 있었고, 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너무 쉽게 해킹을 시도했는데 너무 뚫려붙고 쉽게 뚫렸고, 데이터 조작도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비밀번호는 1, 2, 3, 4, 5 같은 거였다. 여러분들, 이게 아니, 이 좌파분들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의심이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정선거론을 가장 먼저 주장한 곳이 바로 이 털보 김어준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송하는 김어준이 주장을 해서 자 그래 파보자 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어떤 그런 쪽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트럼프 취임 1월 20일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부정선거 수사가 시작될 것이고, 지금 아주 증거인멸에 아주 기를 쓰고 할 거예요. 증거인멸을 기를 쓰고 할 건데, 여러분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닙니다. 그럼 증거인멸될 때까지 기다려줘야겠다, 이럴 트럼프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을 거고, 제가 CPEC이라는 그 보수주의 어떤 대회라 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계속 말 나온 게 뭐냐면 부정선거 이미 알고 있다 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고 이제 그걸 수사해서 제대로 응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항상 국제적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자유우파 국민들 지금 믿을 게 트럼프랑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우리 정강훈 목사님도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이 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증거는 나오고, 지금 심증이 이렇게 많은 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아니 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로는. 네, 여러분들 민주당의 이런 발악들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고요. 지금 계속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탄핵 남발하고 있고, 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고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뭐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 이번에 시위에 참가하신 분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위가 아니라 저희 시위 말고요. 그 반대쪽 시위, 이 좌파 쪽 시위, 탄핵 시위에서 북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북한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사진을 지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 죽음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리 죽음? 저는 한국에 거의 지금 20 몇 년간 살면서 단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탄핵 집회예요. 탄핵 집회인데, 지난 주말 탄핵 집회인데, 무리 죽음? 그러나 너희가 택한 것은 무리 죽음이다. 이렇게 자막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많이 죽는다를 뜻하는 북한말이라고 합니다. 북한말이에요. 여러분, 떼죽음, 이런 말은 이제 종종 쓰고, 이제, 그것도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가축들이 병에 걸려서 떼죽음 당했다. 이제 홍수가 나서 소들이 떼죽음 됐다. 이렇게나 쓰지, 사람한테 떼죽음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특히나 떼죽음을 넘어서 지금 무리 죽음이라는 말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여기서 나와서 무리 죽음이라는 말을, 북한 말을 썼다는 거, 정말 합리적으로 북한의 간첩이 있구나라는 걸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참 대단들 하십니다. 이렇게 티를 내지 못해서 안 날인 건지, 아니면 실수한 거겠죠. 간첩이 실수한 건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눈치를 채야 합니다. 눈치를 채야죠. 이걸 보고도 우리나라의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잘못 말했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고 논점 흐리려고 하는 놈들, 그놈이 좌파고 간첩입니다.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방송 시작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을 만드는 건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한 거고, 우리는 우리들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운데 몸 조심하시고요. 많이 퍼날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시사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